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 평등, 존엄성 이런 것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국민 주권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시민혁명 이전에 국가의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백성들이 반대해도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입헌주의를 이해하려면 헌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헌법은 법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률은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만듭니다. 하지만 헌법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가장 상위의 법률로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만들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법률은 또한 이 헌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이 가지는 중요한 기능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헌주의 역시 근대 시민혁명 과정에서 절대군주의 통치 권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등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혁명에서 왕권을 제한하면서 만들었던 권리장전의 개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제10조에서 37조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가지는 자유, 평등과 같은 기본권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헌주의의 원리는 헌법이 있기만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왕정 시기에서도 법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법을 왕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야기한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민주정치의 원리 중 하나인 권력 분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입헌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식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서 이야기했듯이 현대 국가에서는 너무 넓은 국토와 너무 많은 인구 때문에 직접 통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대표를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 주민투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국민자치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그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국민투표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자체도 국민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 권력이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되어 서로에 대한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이는 권력의 의미와 관련해서 앞서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남용되어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는 내용을 법을 만드는 권력,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력, 법을 집행하는 권력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의 부서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 즉 법을 만드는 권력인 입법권은 국회에, 법을 집행하는 권력인 행정권은 정부에, 재판을 하는 권력인 사법권은 법원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자치의 원리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도도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한 가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지방의 일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구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여 이들의 활동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다음의 질문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각각의 원리와 구분, 뜻, 그리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으로 오늘의 질문의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